대성그룹 회장 박민수는 아들 지훈의 연인 이소영이 진심이 아닌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청소부로 변장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민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죠.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교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3층 펜트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58인 그는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대성그룹을 한국 10대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물 위를 덮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와 아들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의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0살이면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지.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실력도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순진한 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1966년 부산의 가난한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생선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민수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끼고 어깨가 결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민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가난했을 때 받은 따뜻한 도움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외상으로 짜장면을 먹여주던 일, 공사장 아저씨가 추운 겨울 따뜻한 군고구마를 나눠주던 일들 말입니다. 1994년 28세의 나이에 민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대성그룹은 건설, 제조업, IT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모든 직원을 존중했습니다. 아침 6시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그래. 너는 벌써 병원에 나갔니? 네, 오늘 수술이 있어서요.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사실은 소영이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소영? 이소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르시엘
레스토랑은 어떠세요? 7시예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도 몰랐고 남을 의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장점이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민수는 대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출근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과 남산이 보였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점심시간 민수는 지훈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병원 생활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수술실에 있었고 민수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잘 됐지? 의사 남편 만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가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성그룹 후계자라니.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 후계자라니 혹시 지훈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여자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지훈이 너무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착한 여자 콘셉트로 가면 완전 넘어가더라고. 민수의 가슴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인증샷 몇 번 올리니까 완전 믿어.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민수에게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인사하기로 했어. 완벽한 며느리 연기해야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기라니.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통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회장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본 여자가 정말 이소영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저녁 6시 민수는 비서실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내일부터 며칠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해. 무슨 임무 말씀이십니까? 이소영이라는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 봐. 사는 곳, 일하는 곳, 모든 것을 알아봐.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민수를 모셔온 그는 회장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는 르시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훈이 구석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낮에 본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지훈이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이소영입니다. 완벽한 미소와 함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몇 시간 전 들었던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표정에서 잠깐 의아함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완벽한 며느리 후보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소영의 말에 지우는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평생을 좌우할 일이니까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며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민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자서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가 가장 아끼는 책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민수가 3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 김 과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소영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과장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만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치빌 아파트 23층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고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직장은 종로구에 있는 대한로펌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청담동 리치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연락을 취해봐. 네, 회장님. 무슨 일 때문이라고 하면 임시로 청소 일을 하고 싶다고 해.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간 모셔온 회장이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옷이었습니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얼굴에는 인위적으로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거울 속에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박민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민수는 청담동 리치빌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였습니다. 한 채에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아저씨시죠? 김 이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김 이사는 대성그룹 총무이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만 임시로 일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런데 23층 담당이시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쪽 층에 좀 까다로운 분이 계세요.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까다로우시거든요. 어떻게 까다로운가요? 그냥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소장은 자세한 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민수는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2301호 소영이 사는 집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청소도구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청소했습니다.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민수는 최대한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제대로 안 닦으셨어요? 소영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바닥은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민수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레 냄새가 나요?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2층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청소를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해요? 민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소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58세입니다. 58세면 저희 아버지 나이네요. 소영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청소나 하고 계시니까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질문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부는 하셨어요? 대학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소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이런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소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23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옆집에서 또 뭐라고 하던가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다 알아요. 그 집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난번에는 택배 아저씨한테도 소리 지르고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혼쭐이 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민수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오시죠?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며칠 더 나와야겠어요. 23층에서 또 뭐라고 하던가요? 소장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곤란해서 그분이 관리비를 많이 내시거든요. 소장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8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58세의 나이에 하는 육체 노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은 민수는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소영의 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오후 9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소영이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기대에 찼습니다. 괜찮더구나. 민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소영이도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기뻐했어요.
그래, 아버지, 다음 주에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왜요? 혹시 소영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소영이를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서 소영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23층에 가야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지훈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소영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훈을 설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전 9시 민수는 다시 청소부 차림으로 리치빌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도구를 받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2301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결혼 얘기 나올 것 같아. 민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지훈이 아버지한테 허락받겠다고 했어. 진짜 순진해. 내가 완벽한 며느리인 줄 알아. 소영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사랑?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일단 결혼부터 해야지. 대성그룹 며느리가 되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박지훈은 의사라서 돈도 많이 벌고 게다가 재벌 아들이잖아.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봉사활동은 그냥 보여주기야. 인스타에 올릴 사진만 있으면 돼. 착한 여자 콘셉트로 가야 남자들이 넘어가더라고.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심호흡했습니다. 30분 후 소영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요? 소영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청소하러 왔습니다. 어제 청소한 곳도 또 더러워졌네요. 제대로 안 하시나 봐요. 사실 복도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트집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눈도 안 좋으실 텐데. 안경은 쓰세요? 소영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예요. 청소도 고급스럽게 해야 한다고요. 민수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걸레 냄새가 복도에 가득해요. 소영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집 앞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자주 와요. 소영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하시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밤늦게 공부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1시 민수는 1층 로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청소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23층에 가시나요? 택배 기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가는데요. 왜요? 2301호 말인데요.
거기 사는 여자 정말 심해요. 택배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심한가요? 저번에 택배 배달 갔는데 상자에 작은 흠집이 났다고 난리를 쳤어요. 내용물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과하라고 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20분 동안 서서 혼났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완전히 갑질이었어요. 택배 기사가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그 집은 가기 싫어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다시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2302호 앞에서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옆집에서 또 뭐라고 안 했나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다 들어요. 벽이 얇거든요. 전화 통화 소리도 다 들려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전화 통화요?